빌라 주택 단지 앞인데 거기가 다 이제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사람들이 다들 그 주택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차 위에 이제 벽돌이 놓여져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치우려고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차에 기스가 나 있더라고요. 블랙박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입구를 막은 게 아닌데 밑에 층 사시는 할머니께서 거기 앞에다가 차를 안 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놓으신 것 같아요. 차를 훼손하려고 그런 건 아닌 건 아는데 벽돌을 놓고 미는 동작에서 앞부분이 좀 기스가 나가지고 다행히 블랙박스에 찍혀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서 43만 원 정도 수리비가 이렇게 나왔다 하고 얘기를 드려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너무 고집도 세시고 무슨 벽돌 하나 올려놓는데 그렇게 차가 기스가 나냐, 나는 돈을 못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따님하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연락 안 하고 산지 한 2년 넘었다, 수리비를 다 못 주겠다, 재수 없다 생각하고 반만 받고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은 둘째치고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가면 분명히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일단 경찰서에는 신고를 한 상태예요. 와이프가 운전 중이었고 신생아가 있어서 제가 뒷좌석에 타고 외출하고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우측 마트에서 카트가 경사로로 밀려 내려와서 도로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와이프가 그래도 좌우를 잘 살피고 항상 정속운전, 방어운전을 해서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게 되면 또 누군가는 치워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운전 중이 아니었고 뒷좌석에 앉아 있어서 비상 깜빡이 켜달라고 말하고 내려서 이렇게 카트를 치웠습니다. 카트를 끄신 분은 할머니셨는데 마트 바깥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양파를 고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트를 그냥 놓고 양파를 고르셨는데 경사로라 카트가 혼자서 이렇게 굴러져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 물건이나 위협이 될 만한 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경사로가 있는 마트 측에서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렇게 도로에 안전바 같은 거라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 끝나고 잠깐 마트 장 보러 갔는데 전 처음에 거기 아주머니들이 이제 대화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주차하려고 이제 핸들 돌리고 후진 넣는데 갑자기 주차 라인에 계셨던 분은 이제 손짓으로 오지 말라고 했고 차 옆에 계셨던 그 두 분은 차 대실 거라고요? 자기들 차 댈 거라고 계속 그러고 마트 입구 쪽 가까운 데에다가 이제 편하게 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어이가 없었죠. 그냥 처음에 뭐라고 하려고 했다가 이제 낮 시간대여가지고 조금만 옆에 가면 자리가 또 있었어요. 괜히 아줌마들이랑 싸우기 싫어서 자리를 피한 거죠. 제가 본인이 편하면 다른 사람도 편한 거잖아요. 한 번만 더 생각을 더 해서 배려하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카페에 좀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 타서 제가 전화를 하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옆에 주차를 하고 있던 흰색 레인지로버가 있었고 주차를 했나 보다 하고 저는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들린 거죠. 네네네. 어머.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자분이셨고 사람이 타 있는 줄 몰랐나 봐요. 뭐지 하고 남자친구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내리셔서 본인 차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막 이렇게 짐을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문을 찍었으면 뭐 죄송하다 말씀이라도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 네. 많이 들었어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놓고 뭘. 내려서 확인을 했는데 지하 주차장 조명이어서 육안으로 좀 확인을 하긴 힘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아기가 있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카페로 들어가면 되겠지, 연락을 하면 되겠지 해서 일단은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했었어요. 프레쉬로 비쳤을 때에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그 흔적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려고 차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연락처를 취하려고 해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고, 그래서 일단 카페로 찾으러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카페가 너무 넓고 사람도 너무 많고 애기들 데리고 오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찾으려고 해도 좀 사실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포스트잇을 써가지고 이제 거기에 붙여놨었고요. 차에 다시 가서 저희는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카페에서 미팅을 하고 딱 왔는데 이제 차가 없었고요. 다시 차 상태를 보니까 거기에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워본 자국이 있더라고요. 보험사에 연락을 하기 전에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외관 수리 업체에 먼저 갔었던 상태고요. 호흡으로 인해서 도장 까임이 맞다 다 견적이 나왔던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바로 문자가 왔었고 다 저희가 찍어서 보내드렸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셨고 보험 접수 절대 못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사에서 그쪽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처음엔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렌트를 또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보험사 담당자분도 계속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비아냥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대화만 있다고 하셔서 지금 보험사랑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하는 도중에 앞차가 갑자기 이제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들어오길래 보니까 왜 저러고 있어? 뭐야? 1차선에 어떤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오는 차들을 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미친 사람은 대체 뭔가 왜 저기 서서 귀신같이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고요. 저희들끼리 얘기 나눴을 때는 오른쪽에 이제 차가 비상 깜빡이가 켜져 있고 창문도 살짝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좀 싸우고 홧김에 내려가지고 나 죽을 거다 하고 홧김에 나와서 1차선에 서 있는 게 아니었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약간 무섭고 웃겨가지고 제보를 했던 거거든요. 저희 친구들한테도 이제 공유를 했을 때 저 미친 사람 대체 뭔가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집 앞에서 내려주고 집에 가는 길에 저 멀리서 사거리 딱 중앙에서 여성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제 차 보자마자 딱 멈추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이제 살살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제 차 앞에 바로 막았습니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저 나와주세요. 그 여성분이 제 차를 막으시더니 몇 살이냐 하면서 뭐 제가 안에 있는데 옷을 잡고 막 끌어내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26살이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 그런 분인 것 같아 보였어요. 옷을 벗으려고 하는 신용도 있었고 속옷도 안 입고 계셨었어요. 그분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휴대폰을 사야 된다,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 그대로 신고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분을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경찰 오시기 전에 도망가셨어요. 휴대폰 잃어버린 줄 아셨어요 처음에.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했었을 때 그때는 솔직하게 좀 무서웠고 많이 무서웠고 앞으로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일단은 대꾸를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신고 조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출근길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고 정차를 하지 않고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옆에 좌회전하는 차가 살짝 보이는데 3차선으로 한 번에 들어와서 제 차 옆부분부터 범퍼까지 박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좌회전을 하면 저도 그렇고 다른 차도 그렇고 맨 왼쪽 차선으로 붙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상황에서 설마 한 번에 세 차선을 건너가지고 진행을 할지 예상을 못했죠. 그때는 상대차에는 그 여성분이랑 애가 타고 있었는데 애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출근길이었나봐요. 사고 나서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차에서도 내리지도 않고 저한테도 사과도 안 하는 그런 거였고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에서 담당 직원이 한 명이 왔고 상대차 신호위반이 맞는 것 같다. 담당자가 그걸 확인했고 여성분 지인으로 목사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괜찮은 거 아니냐면서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우리 목사분이 뭐 대인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대물도 본인이 아는 카센터가 있으니까 글로 가자고 계속 유도를 하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데가 법원이거든요. 이 상황이 일단 심각한 상황인 걸 알게 해주자고 해가지고 그때 사건 접수를 해서 1, 2주 뒤에 검찰로 송치됐다 해가지고 그쪽 운전자분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기 전에 제가 합의를 해가지고 약식명령으로 30만 원 벌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